당시에 되게 재밌는 얘기가 있었어요. 딸기 우유를 먹으면 가슴이 커진다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봤더니 원래 딸기 우유 속에 실제 딸기가 들어있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사용했던 적이 있었고요. 보통 피부에 발라서 약효를 낼 수 있는 혹은 먹어서라도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것이 있냐면 종류가 있을 거예요. 가슴의 세포의 분열이나 증식에 도움이 돼서 성장기에 가슴을 키우는 것은 맞거든요. 가슴을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가슴이 커진다는 민간 요법들이 있는데 실제로 효과 있는 것들이 있나요? 가슴을 크게 할 수 있다는 소문이 나 있는 것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이제 일부는 효과가 약간 있는 듯한 한 것도 있고 대부분은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명이 이미 되어 있어요. 컴플렉스를 극복하려는 목적으로 굉장히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런 민간 요법들이 유행하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민간 요법들이 있던데 대표적인 민간 요법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전에 뉴스 같은 데도 나왔던 게 하나 있어요. 딸기 우유를 먹으면 가슴이 커진다고 그래서 딸기 우유가 아주 동이 났던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봤더니 딸기가 가슴을 크게 하는 효과는 사실은 없어요. 우유를 많이 복용했을 때 몸에 체지방이 늘어나서 가슴 속에 있는 지방량도 늘어나니까 약간 가슴이 커질 수 있다. 아마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은데 당시에 되게 재밌는 얘기가 있었어요. 원래 딸기 우유 속에 실제 딸기가 들어있지 않고 다른 것으로 향을 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향의 정체가 벌레의 가루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전 세계적으로 사용했던 적이 있었고요.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아마 벌레 가루에 있는 단백질 때문에 가슴이 커졌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민간 요법으로 가슴 흡착기도 많이 사용한다던데 가슴 흡착기는 한의원에서 사용하는 부항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식의 원리를 이용해서 음압으로 피부를 좀 늘여서 볼륨을 좀 유지하고 싶다라는 그런 목적에서 사용되었고 지금 사실 성형외과에서 그 기계를 사용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통 어떤 때에 쓰냐 하면은요. 가슴에 이제 지방 이식을 하기 이전에 수개월 동안 음압을 사용해서 가슴 피부를 늘여놓은 다음에 지방 이식을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하지만 단독으로 그것을 사용해서 가슴이 커지는 경우는 지금 현재는 통계적으로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슴 확대 크림도 시중에 많던데 이건 어떤가요? 가슴 확대 크림도 마찬가지인데요. 확대 크림 속에 이제 들어있는 성분 중에 일부가 영향을 갖다 줄 것으로 생각하는데 보통 피부에 발라서 약효를 낼 수 있는 혹은 먹어서라도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것이 있냐면 아마 여성 호르몬 종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성 호르몬 자체는 사실 창과 방패 같은 거죠. 오랫동안 여성 호르몬을 과다하게 노출되었을 경우에 생기는 것이 유방암이 되거든요. 여성 호르몬의 과다 자체는 좋지는 않지만 가슴의 세포의 분열이나 증식에 도움이 돼서 성장기에 가슴을 키우는 것은 맞거든요. 그래서 보통 여성 호르몬 자체를 사용하지는 않고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구조를 가진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있어요. 그런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들어있는 크림을 쓰거나 과일을 먹는다든지 식물성 에스트로겐에서 추출한 약재를 식품으로 복용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여성 호르몬을 보충해서 가슴 크기를 키우겠다는 노력을 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물성 에스트로겐은요 과학적으로 분석한 바에 의하면은 가슴의 크기가 커진다는 증거는 사실 없어요. 그냥 건강식품을 복용하는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슴을 커지게 하는 마사지도 많던데 효과가 있나요? 가슴을 마사지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적인 마사지를 갖다 받는 경우도 좋고요. 얼굴도 사실 마사지하면 피부가 고와지듯이 가슴도 마사지를 했을 때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피부가 고와지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마사지로 인한 효과는 일시적인 혈액순환의 증가, 일종의 붓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붓기가 생겨서 약간의 볼륨 증가를 느낄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영구적인 볼륨 증가는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운동도 마찬가지인데요. 가슴이 커지기 위해서 가슴 운동을 하는 것은 사실은 추천드리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가슴은 가슴 근육이 아니고요. 가슴 근육의 바깥쪽에 달려있는 내분비 기관 종류인데 그 속에 지방과 유선 조직으로 구성된 조직이란 말입니다. 사실상 가슴 쪽에 근육 운동을 하는 것은 체지방이 감소하게 되죠. 체지방이 감소한다는 것은 가슴의 부피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가슴의 부피는 줄어들고
줄고 근육이 늘어서 남성적으로 보이는 것은 미적으로 도움이 될 리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또 예외가 있는데요. 나이가 어린 성장기 소녀들, 가슴의 크기가 아주 지나치게 큰 소녀들이 있어요. 보통 이런 경우는 엄마나 할머니에서 되게 이제 물려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유전적인 소양이 있어서 사춘기 소녀가 가슴이 지나치게 크게 발달이 됐을 경우에 그로 인해서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나이가 어린 여성은 성장이 끝날 때까지 가슴 수술을 할 수가 없거든요. 성장기에 유전적인 성향으로 가슴의 크기가 커질 수 있는 경우에 지방이 많이 축적이 되면 가슴의 성장이 폭발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지방을 갖다 줄이는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심한 운동을 하는 종류의 스포츠를 권장하게 됩니다. 보통 육상이나 발레 같은 거를 시키거든요. 그렇게 해서 체지방을 줄여서 가슴의 성장을 줄이라고 이렇게 권유를 하는 경우는 있죠. 따라서 가슴 쪽의 어떤 근육 운동이나 심한 운동들은 가슴의 성장 발달을 오히려 저해시킬 수 있다, 성장기에는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가슴 크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팁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가슴 건강에 도움이 되는 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성장기에는요, 과다한 영양 섭취보다는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하고 적절한 운동을 해주는 것이 좋다. 사실 제일 중요한 게 균형 잡힌 몸매, 건강한 습관이거든요. 가슴의 크기는 사실 인위적으로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몸매를 좋게 하는 쪽으로 비중을 가지고 노력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식단이나 운동, 그 밖에 약재 등을 통해서 가슴을 크게 하는 방법은 사실상 없고요. 건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가슴에서도요, 제일 중요한 것은 아름다움이 아니라 건강이에요. 건강한 가슴을 가지고 균형 잡힌 몸매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